안녕하세요. 수종 클래스의 수종입니다.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전 재산을 책을 사는데 구매를 했었는데요. 비록 40만원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400만원과 같은 돈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왜냐하면은 그 돈으로 핸드폰 요금을 낼 수도 있었고 아파트 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금으로도 쓸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셀프 밑바닥을 찍기로 결심을 하고 결국에 실행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.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임계점을 돌파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졌을 때 딱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. 저는 네 번째 밑바닥을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밑바닥에서 올라온 것만큼은 잘할 수 있겠다라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 결국에 하게 된 건데요. 제가 이렇게 5번째 밑바닥을 찍게 되다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첫 번째 밑바닥과 두 번째 밑바닥 그리고 세 번째, 네 번째 밑바닥이 생각이 나는데요. 그동안 제가 돈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. 세 번째 밑바닥 같은 경우에는 죽으려고도 결심을 했었거든요. 정말 죽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와 보니까 다 잘 해결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돈 걱정을 안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. 약간 서론이 좀 길었는데 모든 밑바닥에 있어서 상세한 설명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돈 걱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줄여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. 일단 첫 번째 밑바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수에도 사는데 서울로 올라가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밑바닥을 찍게 되었는데요. 다단계 게임에 넘어가서 800만원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 고스란히 돈을 넘겨주고 그렇게 밑바닥을 좀 찍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.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왜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로 대출을 받았어요. 제가 약 37%로 기억이 돼요. 그때 연도가 2011년도인데 이 돈을 제가 이자만 내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담이 되잖아요. 200만원, 600만원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걸 잘 몰랐었는데 알아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햇살론을 알게 되었고 페이마우시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바꿔드림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금융권으로도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, 제주도에서 요리를 했을 때 그때 밑바닥을 찍게 되었는데 이건 제가 경험으로 밑바닥을 찍은 거라서 어떻게 좀 달리 말할 건 없고요. 결론적으로는 카드론을 받아가지고 밑바닥을 찍게 되었는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돼요. 한 500만원 정도?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안 되다 보니까 다시 고향으로 넘어왔습니다. 그래서 다시금 차곡차곡 갚아나가는 쪽으로 해결을 했었습니다. 큰 데미지를 입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는 무난하게 좀 넘겼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 밑바닥 같은 경우에는요, 이때가 좀 대박입니다. 제가 웬만하면 일을 소개로 안 가는데 그때 당시에 다시금 요리를 하려고 올라갔었는데 뜻하지 않게 뒤통수를 맞게 되어가지고 우선에서 그래서 제가 또 밑바닥을 찍게 되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 제가 주식을 한창 잘하고 있을 때였는데 아마도 그때 까먹은 돈이 약 3천만원 정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. 그리고 상황이 너무 안 풀리다 보니까 정말 아둥바둥 하다가 너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. 가지고 정말 죽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. 제가 그때 당시에 여수인 고향을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벨트를 메고 죽으려고 했다가 무서워서 좀 잘 안 됐던 걸로 기억이 되네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감사한 거죠. 스스로 밑바닥을 찍을 용기는 있는데 죽을 용기가 없다라는 게 참 감사한 거죠.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잘 해결했습니다. 이것도 알아보니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. 여기에서 이제 개인 워크아웃이랑 프리 워크아웃이 있는데 개인 워크아웃으로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금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. 정말 세 번째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. 저는 그때 아마도 좀 많은 걸 배우지 않았나 멘탈적인 부분으로. 그리고 세 번째 밑바닥을 찍은 지 5년 만에 다시금 밑바닥을 찍습니다. 정말 이때는 군대 후임인 친구가 있는데 준공인이에요. 그 친구가 투자 제안을 하길래 들어보니까 긍정적이어서 투자를 했었는데 고스란히 돈을 날렸고요. 총 금액은 약 3천만원 정도 날렸는데 지금 돈은 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작년에 사기를 당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단돈 10,000원밖에 없었나? 일주일에 10,000원 정도 쓴 적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는데 지금 제 통장에도 20만원밖에 없어요. 근데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. 내성이 강해진 것 같아요.
돈 걱정에 대해 일단은 이제 돈 걱정을 안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딱 하나인 것 같아요. 일단은 그 상황에 임박했을 때 그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. 그 전에는 앞에 있는 거 먼저 해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은 그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뭐랄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밑바닥을 찍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, 그때 당시 9개 연체가 있었는데 저는 돈에 대한 생각을 안 했습니다. 그냥 제가 해야 될 것만 생각을 했었어요. 왜냐면은 제가 이걸 지금 당장 생각을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하질 못해요. 지금 당장 돈을 갚아야 되는 게 아니고 차후에 갚아 나가야 될 건데 지금 당장부터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잠을 절대 못 자요. 잠을. 저는 네 번째 밑바닥을 찍었을 때 잠 엄청 잘 잤었고 돈에 대한 걱정 하나도 없었습니다.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잘 설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. 제가 이걸 너무 두서없이 말을 해가지고 좀 정신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? 그런데 일단은 저는 결론적으로는 그건 것 같아요. 앞에 있는 것 먼저 잘 하고 임박했을 때 며칠 전에 그걸 생각하자. 저는 이게 답인 것 같아요. 그런데 딱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요,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 파산이나 개인 워크아웃, 프리 워크아웃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해야 되고, 모르면은 은행이나 그런 전문가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좀 해야 됩니다.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. 옆에 사람들 잘 모릅니다, 금융 쪽은.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나 그런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돈을 좀 쓰더라도 이용을 해야 돼요. 돈이 없으면은 발품을 좀 많이 팔아야 됩니다. 저도 햇살론이나 세이마몰씨 그리고 바꿔드림론, 신용회복위원회, 개인 워크아웃, 프리 워크아웃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알아보고 서류까지 다 알게 되었거든요. 그러니까 좀 준비를 잘 하셔서 돈 걱정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. 돈에 대한 걱정은 항상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좀 금기시하는데 터놓고 이야기할 곳이 많이 없잖아요. 그리고 옆에 사람들도 금융 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자세한 상담이 안 돼요. 이러한 점이 너무나도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제 말에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